서울교통공사 본사 24층. 아침 8시도 되기 전이었지만 회장실 앞 복도는 이미 하루를 다 산 사람들처럼 지쳐 있었다. 벽 한쪽에는 대형 시계가 걸려 있었다.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목덜미 근육이 같이 움직였다. 단정하게 다림질된 정장, 광이 번쩍이는 구두, 얇은 서류철. 표면은 매끈했지만 그 안에는 제각기 다른 절박함이 웅크리고 있었다. 오늘 면담은 회장님이 직접 한다더라. 누군가 아주 낮게 속삭였다. 그러나 그 속삭임 하나가 복도 끝까지 파문처럼 번져나갔다. 승인 떨어지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라던데. 옆에 서 있던 이가 목을 한번 꿀꺽 삼켰다. 목젖이 크게 들썩였다. 줄 중간쯤 비교적 높은 번호표를 쥔 남자가 종이를 구기지 않으려 애쓰면서 혼잣말을 했다. 이거 한 번만 붙잡으면 진짜 우리 회사 산다. 직원들 구조 조정도 안 해도 되고 이거 아니면 답이 없는데. 그의 손가락은 번호표 모서리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옆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사람도 일부러 듣지 못한 척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또렷하게 듣고 있었다. 자기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복도 끝에는 회장실 문이 묵직하게 닫혀 있었다. 그 문 하나를 기준으로 이 복도에 선 사람들의 인생이 갈릴 예정이었다. 누군가는 회사를 살리고 누군가는 회사를 접는다. 누군가는 조직에서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간다. 요즘 회장님 성격 많이 바뀌셨다더라.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보신다던데. 다른 누군가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게 더 무섭지. 숫자는 변명이라도 되는데 사람은 한 번 찍히면 끝이잖아. 복도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게 뒤틀렸다. 서로 인사를 건네는 척하면서도 각자의 시선에는 경계가 배어 있었다. 한 명이 살아남으면 다른 누군가는 밀려나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엘리베이터의 도착을 알리는 작은 딩 소리가 났다. 복도에 섞여 있던 여러 숨이 동시에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나온 사람은 누구의 예상과도 달랐다. 깔끔한 맞춤 정장이 아니라 오래 입어 보풀이 일어난 체크 남방. 무릎이 약간 해져서 선이 무너진 모직 바지. 밑창이 닳아 윤기가 아닌 마모의 흔적이 묻어있는 구두. 그리고 손에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갈색 종이봉투 하나. 노인이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발 또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었다. 몸을 잔뜩 웅크린 노인이 아니라 허리가 곧게 펴진 채 느린 보폭을 유지하는 어딘지 모르게 뚝심이 느껴지는 노인이었다. 그럼에도 복도 공기는 순간 어색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를 향했다가 재빨리 다른 데로 도망갔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여긴 원래 이런 분이 올 곳이 아닌데 표정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그런 말을 떠올린 사람이 적지 않았다. 정장의 색깔과 넥타이의 가격으로 서열이 나뉘는 공간에서 낡은 체크 남방과 종이봉투는 너무 튀었다. 복도 한쪽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다른 이는 얼굴이 굳었다. 입술이 잠깐 떨리더니 금세 굳게 다물렸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어제 아침의 장면이 끌려 올라오고 있었다. 불과 하루 전, 출근길 지하철.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던 그 시간. 누군가가 큰 소리로 욕하고 누군가가 노인을 밀쳐내고 누군가가 코를 막으며 냄새난다고 말하던 그 칸. 자리 하나 얻지 못해 손잡이를 붙잡은 채 휘청거리던 노인. 몸이 몇 번이나 밀려나면서도 끝까지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던 자세. 결국 거의 바닥에 쓰러질 뻔했을 때도 죄송합니다라는 말부터 입에 올리려 하던 사람. 그때 비웃던 출근객들 사이에서 겨우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부축해줬었다. 그 장면이 파도처럼 한 번에 복도의 사람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지금 그 노인이 바로 이 자리, 이 복도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입구 쪽에 서 있던 비서실장이 허리를 깊게 굽히며 다가갔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맑았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는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종이 봉투가 구두코 옆을 스치는 소리벽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누군가 몰래 들이마시는 숨소리까지도 너무 크게 들렸다. 어제 지하철 안에서 쏟아졌던 말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거칠게 후려쳤다. 냄새난다. 비켜라. 집에 좀 처박혀 있어라. 기생충. 그 말들을 입에 올렸던 사람들 중 지금 이 복도에 서 있는 얼굴들도 있었다. 나이가 들면 택시나 타고 다니라며 비웃던 사람. 노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 자리 앉지 말라며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던 사람. 그들이 지금 단정한 넥타이를 고쳐 매며 면담을 기다리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류를 들고 허둥지둥 뒤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회장실 문을 향해 발을 옮겼다. 어깨는 구부정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걸음에는 이상하리만큼 흔들림이 없었다.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복도에 선 어느 누구보다도 고요하고 단단했다.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누가 평가하는 사람이고 누가 평가받는 사람인지, 그리고 누가 심판하는 사람이고 누가 심판받을 사람인지도. 회장실 문이 조용히 닫히고 난 뒤 복도는 마치 누군가 볼륨을 무음으로 눌러놓은 것처럼 고요해졌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사람들의 가슴은 훨씬 더 시끄럽게 뛰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는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이며 요즘 어떠십니까? 같은 인사를 던지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 인사말이 입안에서 전부 말라붙은 것 같았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말을 꺼냈다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나왔던 그 노인을 떠올릴까봐.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가 줄 중간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웃음이라기보다는 떨리는 입술을 겨우 다잡는 몸부림에 가까웠다. 뭐 옷이 평범하다고 해서 회장님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은 다들 피곤했잖아요. 출근길엔 누구나 예민할 수 있고.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자신도 그 변명이 궁색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을 다물면 머릿속에서 어제의 장면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다. 그래서 말을 이어갔다. 그냥 한두 마디 툭 튀어나온 거지 뭐. 누구한테나 그럴 수 있는 실수 같은 거고. 듣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듣고 있는 척을 하지 않았다. 귀는 열려 있었지만 고개는 모두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의 변명을 들어주는 순간 자신도 어제의 출근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질까봐. 복도 반대편 쪽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비비며 낮게 말했다. 사람이 사람한테 짜증 좀 낼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평생 죄처럼 남을 일인가. 그날은 하필 냄새도 좀 심했고. 말을 이어가던 그는 스스로도 그 마지막 한 줄이 결정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냄새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다.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던 노인. 불안하게 흔들리는 몸을 붙잡으려 애쓰던 손. 그리고 옆에서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리던 자신 혹은 다른 누군가의 표정. 그 기억이 마치 거울처럼 눈앞에 걸려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아 그는 급히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이 가장 숨기고 싶던 기억을 스스로 끌어올린 셈이었다. 그때였다. 줄 맨 앞에 서 있던 한 임원이 갑자기 괜한 자존심이 발동한 듯 크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난 그래도 자리 양보라도 했어. 조용하던 복도에 그 말이 묵직하게 떨어졌다. 눈길들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임원은 갑자기 쏟아지는 시선을 견디지 못해 목소리를 더 키웠다. 욕한 사람은 나 아니었잖아. 난 그냥 시끄러운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거라고. 게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려 하긴 했다고. 정말이야. 나 자리 비켜주려다가 사람들이 먼저 밀쳐서. 말이 이어질수록 변명은 점점 더 길어지고 엉켜갔다. 그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꺼내는 말 한 줄 한 줄이 오히려 어제의 현장을 더 선명하게 복도 위로 불러냈다. 난 무례하게 굴진 않았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지만 절대로 당당해지지 않았다. 그 속에는 나는 그들만큼 나쁘진 않다라는 얄팍한 위안과 그래도 혹시 회장님이 나를 그렇게 기억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애절한 기도가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어떤 누구도 그를 위해 맞아요. 당신은 나았어요. 라고 말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피하려는 말이라는 걸. 어제 그 노인을 향해 직접 욕을 했던 사람도 모서리에서 피식 웃기만 했던 사람도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도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자리 같은 칸 안에 있었음을. 그 순간 복도 뒤편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한 여성이 눈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신다인이었다. 정장을 입지 않은 깔끔하지만 소박한 옷차림. 명찰에는 작은 글씨로 계약직 지원 스태프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그 옷차림 때문에 아침부터 아무도 그에게 제대로 된 시선을 주지 않았다. 면담 대상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과 회사의 미래였으니까. 하지만 다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회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뒷모습이었다. 비난하던 사람들, 비웃던 사람들,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던 사람들. 그들 사이 문틈처럼 애매한 공간에 서서 넘어지지 않으려 손잡이를 꼭 쥐고 버티던 노인의 모습. 사람을 사람으로만 보면 되는 일인데. 그 말이 목구멍 쪽까지 올라왔다가 다인은 조용히 삼켰다. 여기서 그런 말을 꺼냈다간 사람들은 그것조차 회장님께 잘 보이려는 말로 받아들일지도 몰랐다. 그건 싫었다. 어제 했던 행동까지 계산으로 더럽혀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았다. 다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자신을 향한 시선은 거의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다행처럼 느껴졌다.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서 어제 노인의 팔을 붙잡고도 아무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 그때 복도 벽면 스피커에서 안내음이 흘렀다. 청명한 전자음이 공기를 갈랐다. 1번 번호표 소지자 면담 준비 바랍니다. 줄 맨 앞에 서 있던 임원 한 사람이 화들짝 몸을 일으켰다. 조금 전 난 자리 양보라도 했어라고 말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는 허둥지둥 넥타이를 고쳐 매고 서류철을 더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살짝 굽어있던 어깨가 억지로 펴졌다가 다시 주저앉듯 내려갔다. 문 앞으로 걸어가는 그의 옆얼굴에는 어설프게 만든 억지 미소와 숨기지 못한 긴장이 동시에 걸려 있었다. 제발 회장님이 나를 어제 그 칸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봐주셨으면, 내가 했던 말들은 기억하지 않으셨으면. 그는 마음속에서 수십 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문틈 사이로 회장실 안이 잠깐 보였다가 이내 문이 닫히며 시야에서 사라졌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요였다. 처음의 고요가 긴장과 기대였다면 지금의 고요는 분명히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더 가까웠다. 다인은 그 공기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뛰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게 바뀌겠구나. 그는 직감했다. 회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누가 사업권을 따낼지, 그런 건 다인이 알 수 없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실히 느껴졌다.
어제 지하철에서 노인이 손잡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던 그 순간,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던 바로 그 순간에 조용히 뻗어졌던 손 하나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복도에서 그 손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모두가 똑똑히 보게 될 거라는 것을. 다인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어제였다. 아침 7시 53분. 지하철 2호선 첫 칸. 그 기억이 그의 가슴 속에서 또렷이 되살아났다. 출입문 위에 걸린 디지털 시계 초록색으로 선명하게 박혀있던 숫자 7과 5와 3. 사람들의 신경질적인 한숨 소리와 몸을 밀쳐대던 손의 방향들.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본사 24층 복도 위로 겹쳐 올라오고 있었다. 다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번호가 불리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어제 아침 7시 53분 지하철 2호선 첫 칸. 출근 러시아워 특유의 예민한 공기가 칸 안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다.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받고 있었지만 사실상 화면을 보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알림을 확인하는 척하며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눈치를 보고 한숨을 누르고 있었다. 그때 열차가 약하게 흔들리는 순간 노인의 손이 손잡이에서 미끄러졌다. 작은 미끄러짐이었는데 그 작은 흔들림이 사람들의 인내심을 단번에 흔들었다. 가장 가까웠던 한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짧게 그러나 날카롭게 내뱉었다. 아, 진짜 왜 이래요? 공간 좀 보라고요. 그 말은 친절한 충고가 아니었다. 당신은 방해물이다라는 선언이었다.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표정으로 몸을 뒤로 빼며 자리를 지켰다. 마치 노인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해 주듯.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노인의 몸에 한꺼번에 꽂혔다. 불편함, 짜증, 혐오, 무관심 그리고 우월감.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자세가 전부 말했다. 아침부터 왜 이런 걸 봐야 하지? 노인의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힘만 있고 저항은 없었다. 그는 누구를 밀치거나 자리를 탐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다. 그저 버티고 있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들리라는 듯 중얼거렸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출근길 진짜 질색이야. 늙으면 그냥 좀 쉬지. 그 말은 조용히 말한 것 같았지만 정확히 노인의 귀에 꽂히도록 계산된 톤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반박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서러움을 표현하지도 않았다. 비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잔인했다. 밀치고 욕한 사람은 1초 뒤 잊었지만 그 침묵은 노인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었으니까. 지켜보던 몇몇은 피식거리며 웃었다. 대화라기도 어려운 빈정거림이 이어졌다. 저러다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몰라. 노인들한테는 지하철 무료라면서 꼭 이 시간에 타더라. 진짜 민폐다. 말끝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더 뾰족해졌다. 마치 불편함을 느낀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착각 속에서 노인은 순간 몸을 더 움츠렸다. 사람들의 시선과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더 부딪히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다. 그게 이 아침의 잔인함이었다.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입회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순간 다인은 그 장면을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보고 있었다. 그도 힘든 출근길이었고 커피도 못 마신 채 허둥지둥 달려온 아침이었다. 하지만 노인의 몸이 흔들릴 때, 사람들의 조소가 쏟아질 때, 누군가가 코를 막을 때 다인은 단 한 가지 사실을 느꼈다. 누군가가 이 사람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오늘을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이 너무 선명하게 들려서 아무 생각 없이 몸이 먼저 반응했다. 다인은 무리를 헤치며 한 발 앞으로 나갔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있던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지쳐 잿빛이 된 표정.
말도 못하고 기대지도 못하고 버티기만 하는 얼굴. 그 얼굴이 누군가에게 짜증나는 불편함처럼 보였던 순간이 다인에게는 너무 가슴 아프게 보였다. 노인은 여전히 넘어진 것처럼 위태롭게 흔들렸고 지하철의 진동이 다시 몸을 쳤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들의 속삭임. 또 쏠린다. 이번엔 넘어지겠네. 괜히 도와줬다가 붙잡히면 어쩌려고. 그냥 냅둬. 그 말들이 다인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어느 것도 다인의 몸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 다인은 노인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그 순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다. 배려가 아니라 회피. 도와줄 생각이 아니라 책임지기 싫다는 마음. 하지만 다인은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갔다. 그리고 노인이 앞으로 쏠리는 바로 그 순간 다인의 손이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따뜻한 손이 아니었다. 놀라서 힘줘서 떨려서 오히려 조금 거칠게 잡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손 하나가 그 아침의 가장 큰 울타리였다. 괜찮아요. 기둥 잡으세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다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단한 말도 아니었고 감동을 주려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넘어지려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정확한 말. 노인은 고개를 살짝 들었다. 입술이 떨렸다. 감정 때문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손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그리고 아주 작은 끄덕임.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다인의 손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에도 멀지 않은 곳에서 비웃음이 들렸다. 저런 사람들한테 정주면 평생 붙는다고. 저 여자 착한 척은 기가 막히네. 봉사 점수라도 받고 싶은가 봐. 비웃음은 더 커질 수도 있었다. 사람들은 종종 약한 사람을 도울 때의 선의를 영리하게 비틀어 조롱한다. 그러나 다인은 돌아보지 않았다. 공격도 변명도 부끄러움도 없었다. 그저 노인의 어깨를 끝까지 받치며 버티고 서 있었다. 그 무언의 행동이 그 칸 안에서 가장 강한 존재감이었다. 지하철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순간부터 분위기는 분명히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노인을 밀치던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행동이 다인과 노인의 대비 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인은 그것조차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잡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역이 가까워지자 전광판의 LED 불빛이 객실을 푸르게 비췄다. 새로 탑승한 사람들은 숨 돌릴 틈도 없이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이미 가득 찬 공간은 더 폭압적으로 조여들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과장되게 코를 막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아, 냄새 좀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요. 진짜.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뻣뻣했다. 사람들은 그 말이 상당히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노인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그래, 우리 모두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 거야라는 듯. 그의 표정에는 짜증이 아니라 우월감이 있었다. 자신이 더 소중한 사람이고 더 급하게 출근해야 하고 노인은 방해물일 뿐이라는 표정.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기 시작했다. 노인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 표정을 구겨가며 시야에서 가리려는 사람. 휴대폰 화면에 얼굴을 파묻으며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사람. 아무도 노인의 눈을 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누구보다 이미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그는 무릎이 굽히지 않도록, 몸을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죄를 짓지 않을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듯 조심스러운 자세로 서 있었다. 그러나 열차는 사람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잔인할 정도로 흔들렸다. 노인의 몸이 또 한 번 크게 앞으로 쏠렸다. 바로 그 순간 다인이 더 단단하게 노인의 팔을 받쳤다. 그 손에는 불쌍해서 도착한 척도 도와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도 그 어떤 의도가 없었다.
그저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주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 그 하나뿐. 하지만 노인을 밀쳤던 사람들 중 한 남자는 비웃음을 거두지 않았다. 아, 진짜 저러니까 노인들이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도와주면 은혜도 모르고 들러붙는다니까. 말하자마자 그 남자는 주변 반응을 살폈다. 자신에게 동조해줄 누군가를 찾기 위해. 하지만 사람들은 이번에는 웃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인의 침착하고 묵직한 행동이 사람들의 양심을 조용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다인은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다. 노인을 일으켜 세운 손을 놓지 않으면서 아주 간단한 한 문장만 말했다. 잡으세요. 곧 여기에요. 그 말이 너무 차분했고 너무 흔들림이 없어서 사람들의 조롱은 허공에서 꺾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한마디가 극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결정타가 되었다. 노인을 향한 비난과 욕설이 순식간에 방어하고 싶은 진한 행동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서서히 부끄러움이 스치기 시작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어제 불편함을 준 사람은 노인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것을. 그 순간 열차가 급정거하며 쇠소리가 울렸다. 몸들이 서로 부딪히는 사이 노인은 중심을 잃었다. 그때 다인은 몸을 거의 날리듯 앞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노인을 완전히 품에 끌어안듯 버텼다. 노인의 종이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이 살짝 열렸다. 금속이 부딪히는 묵직한 소리. 구겨진 종이 틈 사이에서 번쩍이는 명패 조각. 회장실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이름 몇 자. 다인은 그 글자를 보았다. 그러나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놀라지도 움찔하지도 않았다. 다인은 아무도 몰래 종이봉투를 닫아 건네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버티면 돼요. 노인의 손이 아주 작게 떨렸다. 눈에 고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말이 되지 않는 감정이었다. 그 조용한 떨림은 욕보다 훨씬 더 깊게 사람들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다음 역이 도착하자 대다수 승객들은 마치 불편한 기억을 땅에 묻듯 서둘러 내려갔다. 마지막 순간까지 코를 막는 사람, 흘겨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제 불편함보다 회피에 가까웠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중심을 잃으며 무릎이 굽혀지는 듯 했다. 다인은 끝까지 그 팔을 잡아주었다. 전철 문이 닫히고 난 뒤 칸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다. 잔잔한 흔들림 속에서 노인은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 시선이 다인을 향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가늘게 떨리는 숨 사이로 말했다. 고맙소. 단 4글자.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방금 전까지의 모든 소음보다 강했다. 그 말에 다인은 고개를 숙여 답했다. 그때 주변의 표정들은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부끄러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정. 방금 전까지 비웃음을 터뜨리던 사람들의 눈빛이 흐리고 흔들리고 도망가듯 멀어졌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다른 곳에서 벌어졌다. 아까 노인을 세게 밀쳤던 남자가 바닥에 굴러다니던 종이봉투를 보며 다가가려고 하다가 멈칫했다. 그는 시선을 빠르게 다인에게 옮겼다. 다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고 판단도 멸시도 없었다. 그 표정 때문에 그 남자는 종이봉투를 줍겠다는 의지가 꺾였다. 도움을 줄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늦은 도움은 용서가 아니라 미봉이라는 것을 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몸을 피했지만 아무도 그를 탓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간단했다. 이미 그는 자신이 가장 크게 탓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다인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문 근처를 살짝 안내했다. 여기가 더 편하세요. 노인은 잠시 머뭇하다가 자리에 섰다. 다인이 자리를 움켜쥔 손을 놓자 노인의 손이 천천히 기둥 위로 올라갔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노인의 모습은 조롱받는 노인이 아니라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존엄한 한 사람이었다.
여기 가까워졌을 때 다인은 노인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하루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보다 큰 대답이었다. 문이 열릴 때 노인은 마지막으로 다인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기억이 있었다. 노인은 내렸고 다인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인은 몰랐다. 이 순간이 내일 본사 복도에서 수십 명의 미래를 갈라놓는 기준이 될 거라는 것을. 지하철에서 내려온 뒤 사람들의 하루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러나 그날의 말과 행동이 사라진 것은 오직 그들뿐이었다. 노인을 밀치고 비웃었던 사람들은 퇴근 후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썩하게 웃었다. 마치 아침의 행동이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웃고 넘길 가벼운 에피소드였다는 듯이. 야, 내일 드디어 그날이지? 응. 교통공사 회장 면담. 이거만 성사되면 수백억짜리 프로젝트란다. 어깨를 으쓱하던 한 남자가 잔을 비우며 소리쳤다. 아, 진짜 오늘 지하철에서 늙은이 하나 때문에 빡쳤는데 내일 회장님이 고개만 끄덕여주면 그냥 끝이야. 그럼 기분 싹 풀리지. 옆에 있던 사람이 거들었다. 맞아. 노인들 때문에 오전에 개빡친 거 완전 망이었는데 내일만 터지면 우리가 이 나라 지하철 먹는 거야. 생각만 해도 미쳤다. 그들은 스스로의 잔혹함을 자랑처럼 떠들었다. 누군가를 넘어뜨릴 뻔했던 순간은 조심스러움으로 기억되지 않았고 욕을 내뱉으며 코를 막던 행동은 웃음거리로 포장됐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다인은 그 시간 좁디 좁은 계약직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었다. 창문 하나 없는 방, 낡고 삐걱거리는 책상 한겨울인데도 따뜻한 공기 한 줄 들어오지 않는 숨막히는 공간. 하지만 다인은 불만을 뱉지 않았다.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류 더미를 정리하다가 지하철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어디에도 기대지 못하던 노인의 팔. 그 팔을 붙잡았을 때 느껴졌던 떨림. 그리고 다인이 들었던 말. 왜요? 착한 척하는 거예요? 봉사 점수라도 받게? 그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가슴 안쪽이 천천히 뜨겁게 저려왔다. 다인이 한 행동은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 순간 다치지 않도록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된 선행으로 비틀어 조롱했다. 다인은 잠시 연필을 내려놓고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폈다. 말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도와야죠. 그걸 왜 계산해요? 그러나 다인은 그 말도 가만히 삼켰다. 세상이 원칙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책상 위 종이들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은 그분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인은 자신이 그 소망을 결코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였다. 그리고 오늘 아침, 다인은 지원 업무 때문에 본사로 출근했다. 늘 하던 대로 눈에 띄지 않게 흔적 없이 말없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조용히 구석에 섰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어제와 같은 옷, 같은 구두, 같은 종이봉투. 하지만 오늘 복도는 지하철과 달랐다. 지하철에서는 그가 밀쳐진 존재였지만 오늘 이곳에서 그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존재였다.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 손에 쥔 서류를 바들바들 떨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어제 자신들이 밀쳐 뜯어내려 했던 그 노인이 오늘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길을 비켜선 사람들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다. 그 모습을 보며 다인의 가슴이 순간 세게 뛰었다. 연민으로 보였던 사람이 사실은 존엄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을 다인은 처음 마주했다. 노인은 복도를 걸어가다가 잠시 고개를 돌려 다인을 바라봤다.
지하철과 달랐다. 수많은 적대 속에서 겨우 버티던 눈빛이 아니었다. 말없이 전해지는 표정. 어제 손을 잡아준 사람을 기억한 눈빛.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말했다고 느껴지는 표정. 고맙소. 다희는 순간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제 도와준 사실을 누가 보아도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다희는 손을 내밀었으니까. 사람들은 노인을 몰랐고 회장을 몰랐고 그저 가난해 보이는 늙은이로 취급했다. 오직 단 한 사람만이 그를 사람으로 봤다. 오늘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 중 어제 노인을 향해 욕을 쏟아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어제 자신이 했던 행동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다. 다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을 결정하는 일이구나. 첫 번째 면담 대상자가 회장실로 들어간 지 10분이 지났다. 복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누가 속삭이는 것도 누가 의자를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다. 오직 두려움만이 공기를 흔들고 있었다. 첫 번째 남자는 지하철에서 노인을 보고도 고개만 돌린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티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람. 그가 들어간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말이 있었다. 지금 방 안에서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문제요. 못 본 척한 건 본 것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긴 침묵. 그리고는 다급한 흔들리는 변명조차 되지 못하는 목소리. 문이 열렸을 때 첫 번째 면담자는 입술을 깨문 채 복도를 빠져나갔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하지 않았고 누가 부를까봐 달아나듯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로 희게 질렸다. 그리고 스피커가 다시 울렸다. 이번 번호표 소지자 입실 바랍니다. 번호표를 쥐고 있던 남자가 손에서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한 번 구겨진 종이를 펴려 했지만 종이는 더 구겨질 뿐이었다. 그는 바로 어제 노인을 세게 밀쳤던 사람이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변명을 빠르게 쏟아냈다. 그날은 출근길이라 진짜 머리가 복잡했고 업무 압박도 심했고 잠도 제대로 못 차서 사람을 밀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는 그의 목소리는 회장에게 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기 위해 터져 나온 것에 가까웠다. 비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표정도 숨결도 눈빛도 바뀌지 않았다. 면담은 안에서 하시죠. 그 한마디에 남자의 다리는 순간 굳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다는 뒷문으로 들어갔다. 문이 다시 닫혔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번호표를 내려다봤다.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그러나 종이에 적힌 숫자가 바뀌진 않았다. 다인도 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보상받을까? 승진할까? 기회가 올까? 그 같은 생각은 단 한 번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어제 했던 행동의 의도가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제를 떠올리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가슴에 걸렸다. 자신이 특별해지고 싶은 것도 누군가의 위에 서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제처럼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오늘의 이 순간이 그 생각을 세상에 전달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주 조용한 소망.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두 번째 면담자의 결과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복도에 있는 누구도 성공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은 사업권이나 돈이 아니라 어제의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문은 15분 동안 열리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공포, 무표정 체념으로 변해갔다. 문이 열렸을 때 이번 면담자의 얼굴은 전과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눈가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누가 부르지 않았는데도 그는 거의 도망치듯 복도를 벗어났다. 그 사람이 지나가자 복도에 선 여러 사람의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다.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끝난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끝난 거지. 이건 면담이 아니라 심판이야. 그 말은 속삭임이 아니라 절망의 선언이었다. 책임이 없는 사람만 우는 게 아니다. 책임을 회피한 사람도 운다. 지금 복도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한 임원이 다인을 힐끔 쳐다봤다. 눈에는 질투와 시기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정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괜찮겠네. 그 말은 마치 칭찬처럼 들렸지만 감정은 전혀 달랐다. 다인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임원은 피식거리며 말을 흐렸다. 그래도 오늘은 운 좋겠네. 다인은 별다른 감정도 실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힘을 주지 않았는데도 복도 공기를 반으로 쪼갤 만큼 강했다. 침묵이 찾아왔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를 위해 손을 뻗는 일은 별것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오늘 결과는 그 차이를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있었다. 면담 대상자는 계속 줄어들었다. 번호표가 하나씩 사라질 때마다 긴장, 후회, 미안함, 공포 가복도 바닥에 압정처럼 박혀갔다. 그 공간에 서 있는 누구도 어제의 자신을 변명할 문장을 찾지 못했다. 어제의 15분이 오늘의 미래를 결정하고 있었다. 18번 번호표 소지자 입실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이름이 호출되지 않기를 바라던 다인은 정작 불리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졌다. 그 고요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제의 행동이 떳떳하다는 확신에서 온 고요였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있었고 가슴은 크게 뛰었지만 다인의 걸음은 똑바로 회의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 커다란 공간 안에 단 두 사람의 호흡만 울리고 있었다. 긴 테이블 끝에 앉아있는 회장. 그리고 문 앞에 선 다인. 어제 지하철에서 보았던 넘어지지 않으려 버티고 있던 노인과 지금 테이블 끝에서 정제된 목소리로 말을 기다리는 회장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다른 이미지였지만 눈빛 하나만큼은 똑같았다. 그 눈빛은 묵직했고 흔들리지 않았고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시선이었다. 다인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계약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신다인입니다. 회장은 잠시 다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짧고 조용하게 말했다. 어제 지하철에서 봤소. 그 한 문장 입안 안에 산소 농도를 바꿔버렸다. 긴장과 감정이 동시에 무겁게 떨어졌다. 그러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질타도 칭찬도 보상도 기대도 없었다. 감정을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없는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 그때 누가 보고 있는지 몰랐을 텐데. 그 말 속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진짜 시험은 평가받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다인은 숨을 들이켰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그때는 사람이 넘어지면 잡아야 한다고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조롱하려던 사람들의 말보다 넘어지지 않으려 떨고 있던 노인의 손이 더 크게 마음에 남았다는 것. 회장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감동도 감탄도 아니었다. 이해였다. 잠시 침묵 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로 돌아가도 좋소. 그 문장은 승인을 상징하지도 않았고 합격을 암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말보다 더 큰 의미였다. 다인은 머리 숙이고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다인을 향했다. 시기, 질투, 허탈, 인정, 분노, 불편함, 존중. 수십 개의 감정이 섞인 무거운 시선. 그러나 다인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느낀 감정은 단 하나였다. 부끄럽지 않다는 안도감. 어제 한 행동을 누구에게도 변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장 큰 안도. 그 순간 복도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다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의 공포가 아니라 거울을 보는 듯한 자기 반성이 서서히 떠올랐다. 다인이 나온 뒤 복도는 더욱 불안정한 분위기에 빠졌다. 어제 노인을 향해 막말을 퍼붓던 두 사람.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서로가 어떻게 무너질지 잔인하게 기다리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중 한 사람이 다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회장님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겠지? 그날 우리가 한 말. 말은 이어지지 않았다. 그날 자신들이 한 말을 떠올리면 이미 답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비서가 문을 열고 표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 분 들어오시죠. 호명된 이름. 어제 지하철에서 가장 크게 욕을 했던 사람. 노인을 자리에서 밀어내고 코를 막으며 혐오감을 드러내며 노인들은 나라를 망친다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 그는 문 앞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듯 하나도 통하지 않을 변명을 쏟아냈다. 그날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업무도 힘들고 개인적인 일도 겹쳐서 사실 그분께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고. 하지만 비서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쪽을 가리켰다. 면담은 안에서 하시죠. 그 한 문장이 모두에게 잊지 못할 메시지였다. 변명은 당사자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 문이 닫히자 복도는 더 깊은 정적에 잠겼다. 사람들은 이제 면담의 목적이 사업도 실적도 성과도 아니라는 것을 짜놓하지만 명확하게 깨달았다. 오늘 회장은 서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 남자가 들어간 뒤 복도는 더 이상 사람이 서 있는 공간이라기보다 어제가 증발해 허공에 떠 있는 감정의 법정 같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고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문 너머의 침묵이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러다 아주 낮은 윽박지르는 것도 아닌 그러나 확실히 사람의 말이 아닌 진실의 목소리 같은 울림이 문틈 너머로 들려왔다. 말은 약자를 향할 때 가장 남는다. 강한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건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약한 사람 앞에서입니다. 그 목소리가 회장인지 면담자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복도에 있던 사람들 모두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떨궜다. 몇 분 후 문이 열렸다. 그 남자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턱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하얗게 질렸으며 식은땀이 맺힌 체어망하게 복도를 바라봤다.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누구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제 나한테 밀린 건 그분이 아니라 오늘의 나였네. 그 말 한 줄이 사람들의 심장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리고 그는 들고 있던 클리어 파일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우린 끝났어. 기회 없어. 그 말은 절망이 아니라 처벌받았다는 자각에서 나온 고백이었다. 그 남자가 사라지자 복도 전체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공포가 아니라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약자를 멸시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약자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벌을 받는다. 오늘 이 복도는 그 진실을 짠 이날만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면담 대상자가 줄어들수록 복도는 조용해지는 대신 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사업성 과매출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만 떠올랐다. 어제 지하철.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었나? 밀었나? 욕했나? 비웃었나? 모른 척했나? 누가 보는지 몰라서 함부로 했나? 약해 보이니까 내 힘을 휘둘렀나? 이 질문이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그러나 동일한 무게로 내려앉았다.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지만 표정은 마치 자신을 숨기려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리며 집중하는 척했지만
손가락은 한 글자도 누르지 못했다.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돌리고 싶었지만 아무에게도 퉁명스레 굴지 못했다. 왜냐하면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는 단 한마디조차 행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남자가 속삭였다. 이거 세상 무섭게 돌아가는 거 아냐? 옆 사람이 대답했다. 무섭다고 느끼는 이유가 뭘까? 평소에 잘해왔으면 무서울 이유가 없잖아. 그 대답은 방어도 논쟁도 허락하지 않았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다인은 다른 이유로 불안했다. 어제 노인을 도와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단지 불이익에 대한 공포일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였다. 죄책감이나 반성보다는 손해가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것 같았다. 다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해도 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살아온 방식인 건가? 그리고 생각이 이어졌다. 그 당연함이 무너지는 게 지금 벌어지는 일일까?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보기 좋을 것도 통쾌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었다. 그때 비서가 나타났다. 회장님께서 모두 입장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조용히 회의실로 향했다. 뒤돌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의실의 긴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았고 가장 앞자리에서 회장이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감정이 담겨 있지 않은 눈빛. 그러나 흐트러짐도 없고 흔들림도 없는 눈빛. 여러분이 제출한 서류, 보고서, 사업 계획 모두 확인했습니다. 사람들 중 몇 명이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대부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준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다. 누군가는 숨을 멈춘 듯 굳었다. 그러나 회장은 감정 없이 설명을 이어갔다. 강한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무례한 사람.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아래라고 생각되면 함부로 대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사람. 회장은 책상 위에 탁자를 두드리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냥 사실을 말했다. 그런 사람은 결국 고객을 무시합니다. 부하 직원을 압박합니다. 협력사를 착취합니다. 그리고 그 해악은 언젠가 조직 전체로 확산됩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래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지하철에서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회의실 공기가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누구도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토할 듯한 긴장, 얼굴이 하얘지는 당황, 눈을 감는 좌절. 어떤 느낌이든 입 밖으로 표현되는 사람은 없었다. 회장은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설명을 하고 있었다. 저는 어제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진짜입니다. 공평함이 칼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었다. 이 순간이 그랬다. 그리고 비서가 결과를 읽었다. 욕설 조롱 밀침을 했던 사람들은 전원 제외. 비웃고 외면했던 사람들은 후순위. 최소한의 배려를 보였던 사람들은 우선 협력 심사 대상. 다인은 정규직 승진 심사 대상. 누구도 박수치지 않았고 누구도 비난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논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뒤집을 수 없었다. 사이다는 박살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판단이 명확하고 정직할 때 생겼다. 이날 회장은 사람들을 무릎 꿇리지 않았다. 사람들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게 만든 건 기준이었다. 끝나고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를 안고 걸어가는 걸음이었다. 다인은 서류를 모으고 있었다. 손이 떨리진 않았고 특별히 들뜬 기쁨도 없었다.
심사 결과 때문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 알게 된 사실 때문이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때 회장이 다가왔다. 누군가처럼 과잉 예의를 갖추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부탁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럽지도 않았다. 그저 걸어왔다. 다인은 바로 일어섰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이지도 과하게 고개를 들지도 않았다. 대등한 인사였다. 어제 지하철에서 손 내밀어줘서 고맙소. 그 말에는 장식이 없었다. 그저 그 순간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의미뿐이었다. 다인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누가 보고 있어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소. 그 한마디는 확신이었다. 다인은 물었다. 오늘 많은 게 바뀌었을까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다.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선택은 바뀌었을 것이요. 그게 중요하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다음 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달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하철은 여전히 붐볐고 출근길은 여전히 예민했고 늙은 사람은 여전히 느렸고 젊은 사람은 여전히 바빴다. 그러나 어느 날 다인은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가 옆자리 노인의 가방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다인은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가방을 고정해 주었다. 노인은 놀란 듯 하다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아무런 말도 없었고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그러나 다인은 알고 있었다.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사람은 한 사람씩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건 항상 누가 보는지 모르는 순간의 선택이었다.